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참 쌀쌀한 가을인데요. 이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7개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경제 돈 하면서 뽑아놓은 정부가 결국은 이렇게 파탄을 내고 있구나. 결국은 경제라는 것이 단지 경제만 잘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경제 얘기는 잠깐 뒤로 미뤄두고 문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문화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문화를 얼마나 잘 하고 있나, 잘 다루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문화부 장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오프닝에서 들었던 이야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화부 장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드려보겠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말은 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별 얘기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전 문화부 장관 중에서 이명박 정부 전 문화부 장관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유인촌 전 장관이시잖아요. 이 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장관님. 찍지마 XX 찍지마 상점 뻗쳐서 이분이잖아요. 그죠. 발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분이 전 장관이 되신 지 좀 꽤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분의 이 여파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요, 어제 국회 문방위 소속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요. 뭐냐면 유인촌 전 장관이 문화부 예산을 가지고 미술품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진짜 황당하죠? 지난 2009년에 유인촌 전 장관께서 예술인 사랑나눔 자선경매라는 곳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유인촌의 이름으로 사진작가 조선희 씨의 작품 박지성의 발. 이거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비쌀 것 같죠? 박지성의 발이라는 그 이름의 작품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죠. 근데 이 대금을 문화부가 대신 지급을 했다는 거죠.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 미술품 이런 거에 대해서 조회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얼마 정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미술 그냥 그림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3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몇천만 원 안 하는 게 어디냐 싶기도 한데 어쨌건 이 작품 340만 원이라는 작품을 자기 이름으로 경매를 낙찰받으면서 이 대금은 문화부에서 대신 지급을 선물하셨나? 문화부에서? 네. 아무튼 대신 지급을 해줬다고 하네요. 역시 그죠. 국민 세금은 다 내 돈이다. 어때? 내가 장관인데 문화부 대금 내 맘대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림은 웬만하면 그 가격대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박지성의 발, 이 작품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모르겠으나 문화부에서 그 돈을 내주고 그걸로 낙찰받았더라 이런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통 문화부에서 만약에 돈이 나가는 거면 그렇잖아요. 이게 10,000원, 20,000원이라도 공기업
공기업도 아니고 이건 뭐 국가 그 정부 기관이잖아요. 정부 기관에서 돈을 처리하는 일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돈을 쓸 것이며 이걸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 돈이 나가는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서라기보다는 이 구매 물품 예산을 그 책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 그 예산을 어떻게 구매했고 이런 거에 대한 절차에 대한 과정 이런 게 거의 무시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340만 원이 장관의 개인 용도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개인 용도로 나갔으니까 이런 걸 쓰기 좀 어렵겠죠. 어쨌건 이건 뭐 이 원래는 이제 미술품을 그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임의대로 장관 마음대로 그렇게 낙찰을 받아서 가져가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정상적인 사고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문화부 장관으로서는 뭐 이게 정상적이다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문화부 그 예산으로 자신의 개인 사적인 뭐 이걸 작품을 그냥 가져가서 집에다 걸어주셨는지 아니면 누구 선물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낙찰을 받은 것에 이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일 문화부가요 이 자체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미술품을 빌리거나 이러는 게 있나 봐요. 미술은행이라는 곳이 있대요.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미술은행에서 작품들을 돈을 내고 빌려오나 봐요. 근데 이거 웃긴 게 왜 빌렸냐? 청와대 곳곳 그러니까 뭐 청와대 IT 특별보좌관실, 언론문화특별관실, 과학기술특별관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실 이런 곳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 미술은행에서 화평도, 군자지화 등 미술작품 4점을 임대해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또 여름꿈 등 2점을 임대해서 1년여 가까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정무특별보좌관실에 전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가를 받아서 바로 이렇게 뭐 전시를 해주고 이런 거라면 또 상관없겠지만 돈을 지불하고 이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런 걸 가지고 문화부 이름으로 문화부 예산으로 돈을 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아니 무슨 그잖아요. 복제품 아니고 진짜로 거는 거예요. 그죠? 복제품 거는 걸 가지고 뭐 임대를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네. 복제품 아니고 아마 진품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 이 정도면 문화부가 아니라 거의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청와대 쌈짓돈 그죠? 청와대 대신해서 돈 그냥 내주는 청와대가 미술품 나 이제 짠하게 멋있게 좀 걸고 싶어 이러면 그냥 아우 이게 미술품 거는 거니까 우리 문화부에서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돈 대신 내주고 뭐 그러는 그죠? 이럴 거면 뭐하러 예산을 국민 예산 들여가면서 문화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죠? 진짜 참 어이없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이걸 여실히 볼 수가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참 아무래도 경제 하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부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 정부 산하에 있는 문화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급한 문화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작 정말 문화가 필요한 문화부 예산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서는 절대 문화부 예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돈 없는 문화인들을 키우는 일 이런 거에는 정부가 싹 입 닫고 있잖아요. 눈 딱 모른 척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이 정부에서
문화부를 대하는 의식 수준 이런 걸 여실히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문화부 장관이 지금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문화부 장관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문화부 장관이 그새 또 바뀌었더라고요. 아세요? 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통 장관이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장관이 나와서 국정감사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정감사 하는데 장관이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장관이 언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 국정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최광식 지금 문화부 장관이랍니다. 최광식이라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장관으로 임명된 지가 48시간, 48시간밖에 안 됐더라는 거죠. 그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그 문화부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명된 지 48시간은 밖에 안 됐고요. 임명장을 받은 지는 2시간밖에 안 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2시간밖에 임명장 받은 지 2시간 만에 국정감사에 나왔으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아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뭐 장난하자는 거냐, 이건 뭐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 더 하고 오시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자 라고 하면서 이 국정감사 자체를 10월 5일로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미뤘다고 합니다. 그 진짜 황당하죠. 네, 그래서 그것도 웃긴 게 보통은 임명이 되면 빨리 임명장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48시간 전에 임명을 해놓고 임명장은 48시간이면 이틀이잖아요. 이틀 후에 준 겁니다. 그것도 국정감사 하기 2시간 전에 준 거죠. 이건 사실상 국정감사 제대로 안 받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국정감사가 미뤄졌고요. 지금 48시간밖에, 지금 그때 48시간이면 오늘로 한 3일째 정도 됐네요. 이분이. 그쵸?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몰랐던,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문화부 장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속에서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히 장관을 바꿨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병국 전 장관은 사실상 7개월밖에 임기를 안 한 건데요. 황당하죠. 네. 아니 뭐 지금 이명박 정부 안에서만 문화부 장관이 3번을 바뀌는 거거든요. 아니 이럴 거면 그죠? 뭐하러 정병국 장관을 그렇게 애써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문화부 장관으로 바꿨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삼선 지역구 국회의원인 사람을 굳이 겸직으로 바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갔다가 장관으로 해놓고 일 뭐 하나 제대로 못하게 뭐 이렇게 막 해놨다가 국정감사 앞두고 갑자기 또 방패를 하고 이러는 건 대체 무슨 의도인가 이해할 수가 없죠. 대체가 문화부, 이 나라의 문화 일을 맡긴다는 게 사실 문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 길게 봐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내키면 그냥 바꾸고, 뭐 7개월 만에 바꿨다가 국정감사 2시간 전에 임명장 주고 이러는 거는 참 이 정부가 어느 정도로 문화 생각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참 에휴, 생각할수록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한답시고 뭐 문화유산들 막 다 파헤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문화유산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지역도 옆에 막 파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저급한 문화의식 충분히 알 수는 있을 텐데요.
문화부 장관 역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